또 물어보시는 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원장님 어떻게 수술을 하시나요? 수술법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이 종류가 많거든요. 이게 디플레인 페이스리프트도 있고 뭐 하이스마스, 그러니까 이 종류가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들은 이제 스마스 거상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중 거상이죠. 피부 원래는 이 안면 거상이라는 게 초기에는 피부만 늘어진 피부만 잘라냈어요. 근데 늘어진 피부만 잘라내면 유지 기간도 약하고 안쪽은 거상이 안 된 채로 피부만 딸랑 잘라내게 되니까 모양이 어색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스청을 거상하고 그 이제 더 깊은 딥플레인으로 들어가서 거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수술법과 수술 효과의 관계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술법하고 수술 효과의 관계는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수술을 진행한 서양의 논문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피부만 잘라내는 수술의 대가 성형외과 의사 하고, 이쪽은 디플레인 혹은 스마스라는 새로운 수술법의 대가,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은 수술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수술법하고 관련이 없이 잘 하는 사람이 해놓으면은 유지도 잘 되고 자연스럽고 효과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수술법이 아무리 좋은 수술법이라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면 효과와 자연스러운 면에서 많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다른 데도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자꾸 불안하니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뭐 결막으로 뭐 눈밑을 얘기를 하면은 뭐 결막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피부로 진행하는 거는 하안검이란 수술이 있거든요. 하안검이란 수술 자체를 굉장히 겁내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하안검이란 걸, 피부를 여는 거를 눈 밑에 거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를 여는 건데, 그거 이제 싹둑 재래식 수술이 이제 싹둑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싹둑 자르는 방법이 잘못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겁내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피부로 여느냐 결막으로 여느냐는 중요하진 않아요. 안쪽에 무슨 수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수술법과 효과의 상관관계를 찾자기보다는 수술자와 효과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느냐, 효과가 어떠냐는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수술법을, 새로 나온 수술법을 한다고 해서 거기 효과가 보장되진 않아요, 전혀. 그리고 또 저 개인적인 이제 견해인데, 아까 말씀드린 안면 거상이라는 걸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그죠? 귀 주변으로 해가지고 절개를 한 다음에 거상을 해주고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잖아요. 그럼 수술 범위가 안쪽에 박리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이제 유착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제 존재하게. 그리고 미니 안면 거상술이라는 게 있어요. 미니 안면 거상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태어났냐면은 안면 거상술의 이제 부작용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쪽에 안면 거상술이라는 건 결국은 이 처져 있는 데까지 수술 범위가 되게 커져, 그죠? 영상들도 뭐 유튜브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눈이나 코 수술하고는 틀리게 박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겁나기도 하고, 박리를 많이 하면은 두 가지가 양면하는 거죠, 그죠? 박리를 많이 해서 수술이 잘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이게 수술이 잘못되면은 신경이나 혈관들이 많이 다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니 거상이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안면 거상이란 걸 하면은 흉터를 많이 질 수도 있고, 흉터가 굉장히 얇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수술법의 차이가 아니고 수술자의 차이예요. 수술자의 차이. 누가 수술을 하느냐의 차이겠죠. 그런데 이게 흉터가 크게 많이 남는 사람들을 보고 겁이 나니까 이제 미니 거상이라는 게 탄생하는 건데, 저는 사실 미니 거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열어가지고, 이거는 실리팅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부를 열어서 안쪽에다가 수술을 하는 건데, 이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 조금 열어가지고 살짝 당겨 놓으면, 그죠? 그 다음 수술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횟수에 제한이 있는 건데. 미니 거상은 안면 거상을 하려면 제대로 된 박리를 진행해서 제대로 된 수술을 받는 것이 좋지, 이게 흉터가 겁난다. 흉터는 그저 수술자의 차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미니 거상을 해서 거상이 붙었다고 해서 효과가 흉터도 작게 남고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하면 이제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유착만 생겨서 다음 수술만 어렵게 만들어요. 다음 수술할 때는. 그래서 저는 미니 거상술이라는 걸 하지를 않아요. 안면 거상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미니 거상을 할 바에는 시술을 선택하는 거죠. 안면 거상술보다 작은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이 실리프팅이나 이런 시술들을 선택하게 되지, 미니 거상이란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젊을 때 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왜 안면 거상술은 왜 젊을 때 하면 안 좋나요? 이게 얼핏 보면은 내가 두서없이 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눈밑은 제가 20대, 이게 20대 30대인데 재배치를 저는 하라고 영상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수술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예요. 제가 보면은 제가 20대 30대 때 해줬던 환자들이 이제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 환자들을 보면은 눈밑이 노화가 같은 형태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게 와요. 그 의미에서 하라 그런 건데, 안면 거상술도 그러면 20대 30대 하면은 이걸 잘라내게 되잖아요. 그죠? 잘라내게 되니까 노화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노화는 덜 오겠죠. 조금은. 저는 그렇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조금은 덜 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은 이쪽 안쪽에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거고, 20대나 30대 어린 나이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라는 거는 예방적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인데 서로 완전히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건 거상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막으로 들어가서 이 노화를 시키는 이 볼록한 눈밑 지방들 있죠. 이거를 다시 배치시키는 거예요. 이건 거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짐을 유발하는, 눈밑의 노화를 유발하는 그 덩어리를 처짐을 유발하지 않게 위치로 바꿔주는 것이고, 20대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안면 거상을 한다. 그럼 진짜 이건 안면 거상을 하는 거죠. 잘라내고 피부를 다. 서로 이게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안면 거상술에 분류를 하면은 20대에는 여러 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올릴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처져 있는 그 많은 지방들 있죠. 많은 지방들을 예를 들어 내가 볼살이 많아서 처짐이 빨리 올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 볼살을 줄이라는 거죠. 눈밑 지방 재배치에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건 결국 눈밑 지방 제거라는 데서 발전되는 되기 때문에 지방의 위치 이동 혹은 지방의 제거를 통해 가지고 노화를 예방해 주는 거고, 이 안면 거상술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면 거상술이라는 거는 20대 30대 안면 거상술을 하는 거는 많이 처지지 않은 피부를 미리 잘라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우리가 그럼 이 항금 수술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20대에는 재배치하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든 결막을 통해서 들어가든 20대 30대는 수술 결과가 대동소이해요. 똑같아요. 수술 잘 하게 되면 의사가 앞쪽으로 들어가나 결막으로 들어가나 수술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결막으로 하는 게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면 거상에 대한 제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0대 때 안면 거상을 예를 들어 하지 마라, 20대 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란 말하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20대 때 재배치를 하는 거는 결국은 원인만 싹 제거하는 거예요. 지방만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고 막 피부를 막 걷어올리고 하지 않잖아요. 원인만 제거해서 노화를 늦춰주는 개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원인만 해서 노화를 늦춰줘야지 처지지도 않은 피부 잘라내가지고 올려봤자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부 처짐을 꼭 시술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면 거상 이제 큰 수술이잖아요. 이걸 배제하고 나서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실리프팅을 한다든지 뭐 윤곽 주사 맞는다든지 얼굴에 지방 흡입한다든지 레이저를 한다든지 해서 처진 피부를 좀 보완해 주거나 올리거나, 아니면 처지는 형태를 예를 들어서 이 얼굴에 지방 흡입을 한다, 이런 형태는 처짐을 예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살이 많으니까 처지니까 이런 거지만 집에서 할 방법은 없나? 이것도 겁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뭐 이게 레이저라 하더라도 레이저가 합병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얼굴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다른 신체와 마찬가지겠지만 이 얼굴이라는데 특히 고속도로 같은데 비유를 하자면 고속도로 같은 데인데 혈관신경 이런 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니는 데죠. 그죠? 우리 고속도로에 다니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냐고요. 그죠? 사고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운전 잘하는 사람이 다녀야 되는 거고 이 집에서 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피부 관리를 자주 하시거나 피부 관리 있죠. 뭐 피부 관리실을 가든지 아니면 피부과를 가든지 피부 관리를 자주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즘 자가 피부 마사지기들이 많죠. 그죠? 뭐 3종 세트 무슨 뭐 3종 세트 뭐 이런 게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 써도 되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꾸준히 쓰게 되면 실제로 처짐의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가끔 보면은 그죠? 나이하고 이제 얼굴이 매치가 안 되신 저보다 나이상으로 봐서 한참 누님이신데 동생처럼 보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한 방에 뭘 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꾸준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많아요. 영상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오늘은 안면거상술의 여러 가지 형태들과 흔히 하시는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Q&A를 다루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안면거상술은 이게 부위도 되게 수술도 방법이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